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게 정치와 관련돼서 그런지, 댓글도 피곤한 댓글들이 많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월인데요. 오늘은 그냥 파월의 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의 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파월은요, 원래 물가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한 2년 동안 아마 물가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일반적이라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또 트럼프 이야기네요. 경제 이야기가 정치 빼고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나 고용이라고 하는 원래 본연의 연준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트럼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연준이 해야 되는 목표 있죠? 물가와 그리고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많이 다룬 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물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증거들을 찾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Y축에 실업률을 놓고요. X축은 고용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쪽을 뜨거운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고용시장이 뜨거운 거고요. 이쪽이 차가운 거죠. 그러면 고용시장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실업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기준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가워지기 전까지는 실업률이 천천히 오르다가 이 기준점을 넘어가는 순간 빠르게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베버리지 곡선이고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근처에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가 잡는 것만 고민을 했었다면 혹시라도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이 구간으로 올라가 버리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특이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의 이름이 뭐였냐면 Why? Wait 였습니다. 아니 왜 기다리는 거야?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야 금리 인하 지금 7월에 해라 그냥 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7월이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금리 인하를 7월에 하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근처에까지 왔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하러 기다리냐 그러면 하기로 결정됐는데 9월달까지 뭐하러 기다려? 그냥 7월 달에 해. 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재밌습니다. 자, 이 물가라는 거는 이게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최근에 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가 혹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때는 물가는 분명히 내려가는 추세인데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니까 그럼 이때 가서는 금리를 더 못 내린다.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이상하죠. 물가가 높아진다고 나오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높아진다고 나오더라도 어차피 내려가는 추세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7월 달에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사실 세 번째 논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바로 정치 이야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니네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하기 어려우니까
9월 달에 하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할 거면 7월 달에 빨리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물가가 뭘 그렇게 금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를 인터뷰한 비즈니스 위크, 블룸버그에서 트럼프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서 골드만삭스가 왜 저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내용들은 이해가 됐어요. 자, 트럼프가 파월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파월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나 이거 임기를 계속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욕심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알고 있었는지 트럼프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임기 지켜줄게. 다른 데서 보니까 내가 지금 파월 뭐 자를 거라고 얘기하던데, 아니야, 난 지켜줄 거야. 너 임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다만 잘하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잘하면 내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 잘하면이 뭘까요? 여러분,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월 대선까지 있잖아. 금리 인하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근데 금리 인하를 왜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기업인들이 처음에 이제 CEO가 딱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러오는 거죠. 자,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네, 비용 처리 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이번 분기에 다 하세요. 이걸 우리는 빅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싹 다 치워버리는 거죠.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도서관 갈 때도 처음에 싹 다 치우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것처럼 CEO가 딱 되면은 회사를 그냥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자를 사람이 있으면 싹 다 자르고, 실적 안 좋은 거 있으면 싹 다 치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싼 똥도 아닌데 내가 왜 튀어? 라는 생각을 반영하면서 트럼프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가 좋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걸 왜 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때, 그때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메리카를 더 그레이트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 자기가 부각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금리 인하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골드만삭스가 7월 달에 인하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9월 달에는 인하 못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물가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9월 달에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야, 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금리 인하하지 마. 라고 더 강하게 압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9월 달에도 인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11월 대선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가 변곡점에 들어간 이후로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금 낮춰줄 건데, 그럼 돈을 어떻게 그만 덜 쓸 거죠? 아니야, 나 돈 많이 쓸 건데. 그러면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기업들이 있잖아, 그냥 규제를 완화해주면 돈을 막 써. 그러면서 돈이 막 흘러다녀. 돈이 막 흘러다니다가 어디로 가겠니? 그 돈이 다 미국으로 오겠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쓰는 정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관세죠. 이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세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고, 얘 진짜 잘 모르네. 내가 그 대통령들 만나러 다닐 때마다 요 얘기하면 있잖아, 걔들이 정말 벌벌벌벌 기어. 그래서 내가 협상력을 엄청나게 세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는데요? 인플레? 아이고, 참 걱정도 팔자네.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쓰면 이거야. 드릴. 이게 뭔 소리냐? 야,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뚫어. 빨리 캐. 그래서 유가 낮춰. 그러면 인플레 잡혀. 관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 입장에서 지금 머리가 점점 아파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물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금리는 또 낮추지 말라고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갈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트럼프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밑에 있는 댓글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심각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개인들의 자산은요 150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50조 달러를 누가 들고 있냐면요 미국 상위 1%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조를 누가 들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10%가 들고 있습니다. 즉 상위 10%가 100조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위 50%가 들고 있는 순자산의 비중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2%밖에 안 돼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나는 니네들 편이야 라고 하면서 그 표를 끌어당기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죠. 심지어 이번에 지명한 부통령도 어쨌든 흑수저 출신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다 총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뭐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마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을 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총기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화로울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양극단에 모여서 뭐만 나왔다면 싸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저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여러분들의 자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 또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꼭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의 시기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 녀석이 저거 계속 써먹으려면은 내가 네이버 프리미엄이라도 가입해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녀석이 계속 써먹고 싶어서 나 네이버 프리미엄이라도 한번 구독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 달만 무료로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댓글을 확인하셔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료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힘 좀 나게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